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본적으로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기는 좀 힘든 시기이지만은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살 운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하시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해살 운에서는 그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시기라 가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겠고, 화재나 수재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도 발생하기 쉽고, 관제수나 굴설수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6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의 합까지 오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이성간에는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가족 구성 간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질 수도 있겠고, 어떨은 그 은퇴를 준비할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김효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조금 보살피고 도우는 아량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근록지네요. 그동안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한껏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의 음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취업, 시험의 준비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집안일이나 직장일 모두 호전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서도 발전적인 그런 일도 많은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읽어놓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처하거나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인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1일날 제살의 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사로 갑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그 꽉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요한 일을 지체하게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절수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고수나 수술수에 따르는 건강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일날 천살이 육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같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어글이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물질적으로 횡재수가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에 속하지만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이사나 직장의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가 상승할 수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겠고,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그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재주도 발생하기 쉽고, 들어는 부도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금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이성 문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형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그런 기운일 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그 미투 사건까지 휘말릴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예도 따를 수 있겠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발전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사람도 맞을 수 있는 대길한 날이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9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이지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정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상당히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또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불화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겁살의 원진이고요.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재물상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압류나 구속, 재무사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받게 돼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원인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원망 관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6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